긴 겨울이 끝나야 봄이 오듯 4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가족의 온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눈 내리는 기차역에서 이뤄진 기적 같은 재회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978년 12월 23일 오후 3시 서울역 플랫폼에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굵은 눈송이들이 천천히 땅으로 떨어져 쌓이고 있었다. 플랫폼 위를 걷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눈 때문에 조용해졌다. 김순희는 벤치에 앉아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4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특히 눈가 주름이 깊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28년간의 그리움이 새겨져 있었다. 오른손에는 낡은 가죽 여행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몇 벌의 옷과 간단한 세면 도구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28년 전 찍은 가족 사진 한 장이 신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정말 올까? 순이는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처음 연애할 때처럼 심장이 빨리 뛰었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부터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이는 벤치에서 일어나 플랫폼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눈이 신발 속으로 들어와 차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만약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 편지는 분명 진짜였다. 그 서툰 글씨체. 어릴 때 영수가 쓰던 바로 그 글씨였다. 틀림없었다. 순이는 코트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종이가 너무 많이 펼쳐져서 구김이 생겼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여전히 선명했다. 누나, 정말 순이 누나 맞나요? 저는 영수입니다. 누나를 그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28년. 정말 긴 시간이었다. 그 사이 순이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영수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차가 천천히 플랫폼에 들어왔다. 하얀 증기가 피어오르며 바퀴와 철로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다. 순이는 눈을 크게 뜨고 내리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젊은 남자. 아니다. 중년 여성. 역시 아니다. 할아버지. 아니다. 혹시 못 알아볼까? 걱정이 되었다. 28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을까? 12살 소년이 이제 40살 중년 남성이 되었을 것이다. 키도 많이 클 것이고 목소리도 변했을 것이다. 순이는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두근거림을 느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추운 날씨인데도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더 많은 승객들이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익숙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다. 정말 안 온 건 아닐까. 그때 플랫폼 저 끝에서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어쩐지 익숙해 보였다. 순이는 그 남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키가 제법 컸다. 어깨도 넓었다.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체격이 건장해 보였다. 남자가 점점 가까워졌다. 순이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다. 손에 쥔 가방 손잡이가 젖어 있었다.
긴장 때문에 손에서 계속 땀이 났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플랫폼 위에 쌓인 눈이 발목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순이는 그런 것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직 그 남자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을 순이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새벽 4시경에 포탄이 터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천둥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순이는 20살이었다. 영수는 12살. 아직 어린아이였다. 키도 순이 어깨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였다. 누나, 무서워요. 영수가 순이의 치마를 붙들고 떨고 있었다. 순이는 영수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도 무서워서 떨리는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서둘러 짐을 쌌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해서 주먹밥을 만들고 있었다. 모두 급하게 피난 준비를 했다. 빨리 피난을 가야 한다. 인민군이 곧 여기까지 올 것이다. 마을 이장이 큰 소리로 외치며 다녔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짐을 챙겼다.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순이네 가족도 서둘러 집을 나섰다. 아버지가 보따리를 메고 어머니가 영수 손을 잡았다. 순이는 뒤에서 작은 가방을 들고 따라갔다. 길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리어카에 짐을 싣고 가는 사람들, 아이를 업고 가는 어머니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가는 노인들. 영수야, 누나 손 꽉 잡아. 순이는 영수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칫하면 헤어질 수 있었다. 영수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한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뜨고 있었다. 다리 위에 사람들이 빼곡히 몰려 있었다. 모두 남쪽으로 건너가려고 했다. 아버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순이가 말했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아이들 울음소리, 어른들 고함 소리가 뒤섞였다. 그때 갑자기 폭격이 시작되었다. 하늘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리더니 폭탄이 떨어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영수야, 영수야. 순이가 영수를 찾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뛰어다녀서 영수가 보이지 않았다. 순이도 사람들에 밀려 다른 방향으로 떠밀려 갔다. 영수야, 어디 있어?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폭탄 소리와 사람들 비명 소리에 묻혔다. 순이는 울면서 영수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영수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순이는 혼자 남겨졌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순이는 영수를 찾아 헤맸다. 피난민 수용소마다 돌아다니며 영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영수를 찾을 수 없었다. 혹시 영수라는 아이 본 적 있나요? 12살이고 키가 작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전쟁통에 실종된 아이가 영수만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순이는 영수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영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순이는 계속 영수를 찾았다. 적십자사에도 신고했고 실향민 단체에도 가입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영수 소식은 없었다. 순이는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서도 영수에 대한 그리움은 잊지 않았다. 매년 영수 생일에는 미역국을 끓였다. 영수가 좋아하던 호떡도 사왔다. 혹시 영수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28년. 정말 긴 시간이었다. 순이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영수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처음과 똑같았다. 1978년 11월 15일.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순이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남편은 직장에 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간 조용한 시간이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편입니다. 우체부 아저씨의 목소리였다. 순이는 손을 닦고 문을 열었다.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김순희 씨 맞지요? 편지 왔습니다. 순이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김영수. 그리고 주소는 평양이었다. 이게 무슨... 순이는 믿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우체부는 이미 가고 없었다. 순이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돌아갔다. 소파에 앉아서 편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다. 분명히 김영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평양 주소였다. 혹시 동명이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뜯었다.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이 나왔다. 글씨가 서툴렀다. 마치 어린아이가 쓴 것 같았다. 누나, 정말 순이 누나 맞나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순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서툰 글씨체. 분명히 영수의 글씨였다. 28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그 특징적인 글씨체였다. 저는 영수입니다. 누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누나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순이는 계속 울었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져서 글씨가 번질 정도였다. 전쟁 때 헤어진 후 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나를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편지에서 자신의 지난 28년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북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고 했다. 하지만 항상 가족을 그리워했다고 했다. 누나가 결혼하셨는지 아이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나는 건강하신지요? 영수의 걱정하는 마음이 편지에서 느껴졌다. 순이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고 흐느꼈다. 편지 마지막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평양의 어떤 주소였다. 그리고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순이는 즉시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영수야, 정말 너니? 누나야. 순이 누나야. 편지를 쓰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28년 만에 영수의 소식을 듣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다. 순이는 자신의 지난 28년에 대해서도 썼다. 결혼한 것, 아이 둘을 낳은 것, 그리고 항상 영수를 그리워했다는 것. 영수야, 너를 잊은 날이 하루도 없었어. 매년 내 생일에는 미역국을 끓였단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순이는 우체국으로 달려갔다. 평양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는지 물어봤다. 북한으로 편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체국 직원의 대답이었다. 순이는 실망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순이는 적십 자사를 찾아갔다. 거기서 이산 가족 연락 방법에 대해 물어봤다. 아직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중국을 통해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이는 그 방법이라도 써보기로 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순이는 답장을 보낼 수 있었다. 그 후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편지를 주고받을수록 확신이 들었다. 분명히 영수가 맞았다. 어릴 때 함께 했던 추억들, 집 앞의 감나무,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다.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순이와 영수는 거의 매주 편지를 주고받았다. 편지가 올 때마다 순이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누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영수의 편지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순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편지만으로는 부족했다. 28년 만에 찾은 동생을 직접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당시는 남북 왕래가 전혀 불가능한 시절이었다. 순이가 북으로 갈 수도 없고 영수가 남으로 올 수도 없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순이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로부터 놀라운 편지가 왔다. 누나, 제가 남한으로 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영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순이는 편지를 읽으면서 무서워졌다. 탈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다. 잘못하면 영수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영수야, 너무 위험해. 그러지 마. 순이는 만류하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영수의 의지는 확고했다. 누나, 28년을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영수의 답장이었다. 순이는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다. 자신을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영수의 마음이 느껴졌다. 몇 주 후 영수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편지가 왔다. 12월 23일 서울역에서 만납시다. 오후 3시에 2번 플랫폼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순이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로 영수가 남한에 올 수 있다는 뜻이었다. 어떻게 올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영수는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지 않았다. 아마 너무 위험한 일이라 편지에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순이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만약 이것이 덫이라면, 만약 영수가 잡혀서 고문을 받은 것이라면? 하지만 편지의 글씨체는 분명히 영수의 것이었다. 그리고 어릴 때 둘만 아는 비밀 이야기도 나와 있었다. 믿어보자. 순이는 결심했다. 28년 만에 찾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남편과 아이들이 걱정할 것이 뻔했다. 그리고 혹시 실망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잠깐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해야겠다. 순이는 거짓말을 준비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12월 23일이 다가왔다. 순이는 점점 긴장됐다. 정말 영수가 올까? 만약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전날 밤에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계속 뒤척였다. 남편이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지만 괜찮다고 대답했다. 드디어 12월 23일이 되었다.
있었다. 순이는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28년 만에 만나는 동생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어디 가세요? 남편이 물어봤다.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 올게요. 순이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서울역으로 가는 길에 순이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였다. 정말 영수가 와 있을까? 28년 동안 상상해왔던 재회가 현실이 될까? 지하철에서 내려 서울역으로 걸어가면서 순이는 심호흡을 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오후 3시. 약속 시간이 되었다. 순이는 2번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다. 플랫폼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마중 나온 사람들로 붐볐다. 순이는 하나하나 살펴봤다. 혹시 영수가 이미 와 있을까? 하지만 익숙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12살 때의 영수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볼 수도 있어. 순이는 생각했다. 28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을 것이다. 3시 10분. 아직 영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순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다. 순이는 그 남자를 유심히 바라봤다. 키가 170cm 정도 되어 보였다. 어깨가 넓고 체격이 건장했다. 나이는 40세 전후로 보였다. 남자가 점점 가까워졌다. 순이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혹시 저 사람이 영수일까? 남자는 순이에게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순이를 바라봤다. 순이도 그 남자를 바라봤다. 모자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눈만은 선명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순이는 알았다. 바로 영수의 눈이었다. 28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그 눈동자였다. 남자도 순이를 알아본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순이 누나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순이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 목소리. 많이 변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다. 영수. 맞지. 순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남자가 모자를 벗었다. 그 순간 순이는 확신했다. 바로 영수였다.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눈과 코 모양은 여전히 똑같았다. 누나. 영수가 소리쳤다. 목소리에 28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영수에게 달려갔다. 28년 만의 재회였다. 하지만 막상 가까이 가니 어색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영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둘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28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큰 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정말 영수구나. 순이가 먼저 말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나. 정말 누나예요. 영수도 눈물을 흘렸다. 40대 중년 남성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순이는 영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주름이 많이 생겼다.
머리에는 흰 머리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어릴 때의 영수 모습이 남아 있었다. 많이 늙었지. 영수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여전히 우리 영수야. 춘희가 대답했다. 정말 그랬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순이가 기억하는 그 영수였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어깨와 머리에 하얀 눈이 쌓였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춘희가 물어봤다. 영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말하기 힘들어요. 정말 위험한 길이었어요. 영수의 목소리에 피로가 느껴졌다. 얼마나 힘든 여행이었을지 상상이 되었다. 이제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 춘희가 영수의 손을 잡았다. 영수의 손이 거칠고 차가웠다. 오랜 고생의 흔적이 느껴졌다. 춘희와 영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두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다. 누나,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수야. 춘희도 목이 메었다. 갑자기 영수가 순이를 껴안았다. 춘희도 영수를 꽉 안아주었다. 28년 만의 포옹이었다. 둘 다 울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28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담겨 있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누나. 영수가 순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말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말 같았다. 나도야, 영수야. 정말 보고 싶었어. 춘희도 영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영수의 등이 많이 넓어져 있었다. 어릴 때의 영수와는 완전히 달랐다.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다. 하지만 순이와 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다. 누나, 저 정말 많이 그리워했어요. 하루도 누나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영수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매년 내 생일 때마다 미역국 끓였어. 혹시 내가 돌아올까봐. 춘희의 말에 영수는 더 세게 울었다. 누나가 그렇게 기다려 주셨다니. 정말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춘희는 영수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영수의 얼굴에도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많이 고생했지. 춘희가 물어봤다. 영수의 얼굴에서 고생의 흔적이 보였다. 괜찮았어요.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영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 속에는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숨어 있었다. 눈이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플랫폼 위에 쌓인 눈이 발목까지 올라왔다. 추워요, 누나. 어디 따뜻한 곳으로 갈까요? 영수가 말했다. 정말 춥긴 했다. 두 사람 다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래, 가자. 따뜻한 차나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춘희가 말했다. 하지만 영수에게서 떨어지기 싫었다. 혹시 다시 헤어지게 될까봐 무서웠다. 누나, 정말 꿈 같아요. 이게 현실이 맞나요? 영수가 순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현실이야, 영수야. 우리가 정말 만났어. 춘희도 영수의 손을 꽉 잡았다. 영수의 손이 차갑지만 따뜻하게 느껴졌다. 역대합실로 향하면서도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치 다시 헤어질까 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대합실에 들어가니 훨씬 따뜻했다. 벤치에 앉은 순이와 영수는 다시 한번 서로를 자세히 바라봤다. 정말 많이 변했네. 순이가 말했다. 누나도요. 하지만 여전히 예뻐요. 영수가 대답했다. 순이는 부끄러워했다. 아이고, 이제 할머니가 다 된 사람한테 무슨 소리야. 제게는 여전히 어릴 때 그 예쁜 누나예요. 영수의 말에 순이는 또 눈물이 났다. 28년이 지났지만 영수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었다. 영수야,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얼마나 위험했을까?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다. 영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말하기 힘들어요, 누나. 하지만 누나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 말에서 영수의 절실함이 느껴졌다. 순이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고마워, 영수야. 정말 고마워. 순이가 영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영수를 놓고 싶지 않았다. 대합실 벤치에 앉은 순이와 영수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28년간의 세월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을까? 영수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영수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누나. 12살 아이가 혼자 북으로 떠밀려 갔으니까. 영수의 목소리에 아픔이 배어 있었다. 어떻게 북으로 가게 됐어? 한강에서 헤어진 후 사람들에 떠밀려 어느 트럭에 탔는데 그 트럭이 북으로 가는 거였어요. 내리고 싶었지만 어린아이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죠. 영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순이는 가슴이 아팠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처음 몇 년은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만난 다른 아이들도 모두 전쟁 때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었죠. 영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아원에서의 힘든 생활, 학교에 다닌 것,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의 삶. 결혼은 했어. 순이가 물어봤다. 네, 25살 때 결혼했어요. 아내도 전쟁 고아였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았죠. 영수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다. 아이들도 있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딸은 20살, 아들은 18살이에요. 순이는 기뻤다. 영수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럼 영수는 아빠구나. 내가 고모가 된 거네. 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네, 누나. 아이들에게 늘 고모 이야기를 했어요. 나만의 예쁜 고모가 있다고. 영수의 말에 순이는 또 눈물이 났다. 그런데 어떻게 누나를 찾았어? 몇 년 전부터 남한에 있는 친척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저도 여러 방법을 써봤죠. 영수는 순이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설명했다. 적십자를 통해서도 시도해보고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누나 소식을 들었어요. 결혼해서 아이 둘과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 주소를 알았어? 그건 비밀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거든요. 영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마 말하기 어려운 경로였을 것이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누나가 답장을 보내주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나도 그 편지 받았을 때 정말 놀랐어. 꿈인 줄 알았다니까.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던 때의 기억을 나누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정말 위험하지 않았어?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다. 영수는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중국을 거쳐서 왔어요. 정말 위험한 길이었지만 누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영수의 말에서 그 여행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혼자 온 거야? 아니요. 저처럼 나만의 가족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왔어요. 모두 5명이었어요. 순이는 영수가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 각자 만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영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 순이가 물어봤다. 가장 궁금한 것이었다. 며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못 있어요. 영수의 대답에 순이는 아쉬웠다. 28년 만에 만났는데 며칠밖에 함께 있을 수 없다니. 가족들은 알아? 내가 여기 온 것을. 모르세요. 알면 말릴 테니까. 영수도 순이처럼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온 것이었다. 우리 참 똑같네. 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역시 남매인가 봐요. 영수도 웃었다.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영수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와줘서. 누나야말로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만약 누나가 포기했다면. 영수는 말을 잊지 못했다. 포기할 리 없잖아. 내 동생인데. 순이의 말에 영수는 또 눈물을 흘렸다. 2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8장. 다시 함께 걷는 길.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다. 순이와 영수는 서울역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28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다. 영수야, 어떤 음식 먹고 싶어? 누나가 좋아하는 거면 뭐든지 좋아요. 영수는 순이를 따라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다. 뜨끈한 국밥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 국밥 정말 맛있어.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시던 거랑 비슷해. 순이가 말했다. 영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엄마 생각나네요. 영수는 엄마 얼굴 기억해. 어렴풋이요. 따뜻한 손길은 기억해요. 두 사람은 국밥을 먹으며 어릴 때 추억을 나누었다. 집 앞에 감나무, 겨울밤 엄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아버지와 함께 낚시 갔던 일들. 그때 아버지가 잡은 붕어 기억해. 아, 그거요. 제가 그 붕어 이름도 지어줬잖아요. 뭐였더라? 금동이. 맞아요. 금동이. 두 사람은 웃으며 추억을 나누었다. 28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줄어드는 느낌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서울 시내를 걸었다. 영수에게 서울을 보여주고 싶었다. 서울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영수가 높은 건물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응, 전쟁 끝나고 정말 빨리 발전했어. 순이는 영수에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다. 새로 생긴 건물들, 넓어진 도로, 늘어난 자동차들. 누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영수가 갑자기 진지하게 물어봤다. 순이도 생각에 잠겼다. 영수는 며칠 후에 다시 북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 후에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영수야, 여기서 살 수는 없을까?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북에 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영수의 대답에 순이는 이해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그럼 계속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영수야, 그래도 우리 만났잖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순이가 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누나. 정말 꿈만 같아요. 그들은 한강변을 걸었다. 28년 전 헤어진 그 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다리들이 놓여 있고 강변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여기서 헤어졌었지. 영수가 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응. 그때 정말 무서웠어. 저도요. 누나 손 놓친 순간부터 계속 후회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강을 바라봤다. 28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다. 이제는 괜찮아. 우리 다시 만났으니까. 순이가 말했다. 밤이 깊어갔다. 영수는 순이와 함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내일은 뭐 하고 싶어? 순이가 물어봤다. 누나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도 뭔가 해야지. 아, 우리 고향 가볼까? 순이의 제안에 영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고향에 갈 수 있어요? 기차 타고 가면 돼. 우리 집터라도 보자. 영수는 너무 기뻐했다. 28년 만에 고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기차역으로 향했다.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였다. 영수야, 준비됐어? 네, 누나. 정말 기대돼요. 기차에 오른 순이와 영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28년 만에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다. 누나,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기차는 남쪽으로 달렸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조용히 흩날렸다. 마치 28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슬픈 이별이 아니었다.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여행이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비록 며칠 후에는 다시 헤어져야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다. 순이도 마찬가지였다. 28년간 그리워했던 동생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기차는 계속 달렸다. 두 남매를 태우고 추억이 있는 고향을 향해, 함께 걷는 새로운 길을 향해